푸른 바다가 한눈에 담기는 작은 마을.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이 난 줄로만 알았는데 화재 현장은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 8층. 거실에는 찌그러진 휘발유통이 뒹굴었고 안방 침대와 침대 바로 위 천장까지 불에 탄 흔적으로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제가 부부 사업입니다 해갖고 이 아파트 내가 불러 보면 찔렀습니다. 2018년 3월 8일 밤 9시경 119가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는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한 여자가 발견됐고 병원에 옮긴 지 31시간 만에 숨졌다. 이곳은 25년차 부부가 살던 아파트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처음 신고했던 남편의 태도가 어딘지 미심쩍었다. 아내의 죽음에는 아랑곳 없이 불을 낸 건 아내였다고 주장하는 남편. 기름을 자기 스스로 뿌리고 불을 붙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기름통도 자기는 가져오기 싫었는데 아내가 먼저 가져와라. 이제 의식도 뚜렷이 있고 뭐 화상도 크게 심한 건 아닌데 다 나오면 얘기를 하겠다. 지금 난 말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니까.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죽은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그것은 사건 발생 24분 전까지 부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어쩌면 화재의 원인이 담겼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증거였다. 사건 발생 1시간 20여 분 전 녹음 파일에 의하면 부부는 심한 말다툼을 했다. 원치 않았던 결혼과 결혼 후에 이어졌던 남편의 폭행, 애연 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그날 또 아내를 때렸다. 아내는 만취 상태였고 휘발유통을 가져온다며 출입문을 나선 건 남편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과정은 이제 저희가 다 알 수 있죠. 서로 내연 관계 때문에 다퉜던 얘기, 아니면 그리고 폭행했던 것도 저희가 다 알 수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불이 어떻게 나는지는 녹음이 안 돼 있어서 국과수의 회신도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알 수 없다는 답변. 화재 사건의 특성이 그랬다. 남편이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자백하지 않았고 확실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9개월여 경찰 수사는 끝이 났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전면 재수사가 시작됐다. 화염 속에 사라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사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의자인 남편은 휘발유통으로 아내를 협박하려 했을 뿐 불을 낸 건 아내라고 주장하고 사체는 말이 없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현장의 상황과 일치해야 했다. 그런데 죽은 아내의 화흔을 확인한 검사는 몇 가지 의구심이 들었다. 뒤에는 전혀 화상을 하나도 안 입었거든요. 그리고 침대의 한 가운데 부분에는 불이 전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만 불이 나고, 반항을 했다면 뒤에도 이제 화상을 입었을 테고 침대에도 똑같이 거기도 다 이제 화상을 입었을 텐데, 발버둥을 치면서. 근데 등이랑 머리 뒤통수는 이렇게 전혀 화상이 없고 침대에도 한쪽 부위는 전혀 불이 타지 않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검사는 대검 화재 수사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의자 진술처럼 휘발유통을 뺏는 과정에서 과연 불이 날 수 있는지, 침대에 앉은 채로 불을 지를 때 몸의 앞쪽에만 화상을 입을 수 있는지, 혹시 누운 채로 발화된 건 아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진술과 다른 얘기를 해주었다. 먼저 바닥에 탄화 흔적이 발랐다. 성인 남자가 한 명은 앉은 상태로 한 명은 서 있는 상태로 성인 남자가 온갖 힘을 다 줘서 최선을 다해서 뺏으려고 실랑이를 벌려도 바닥에 튀는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물론 신체에 튀는 양도 소량이고요. 휘발유가 뿌려진 곳으로 추정되는 탄화흔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현장은 단순히 실랑이만으로 휘발유가 뿌려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다. 또 한 가지,
피의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침대에 앉은 채 불을 붙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잠깐. 1, 2, 3, 4. 이번에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을 경우 화상 부위가 일치하는지도 실험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피해자가 침대에 앉은 채로 불을 붙였다면 몸 전체에 혹은 몸의 앞쪽보다는 뒤쪽이나 옆면에 더 심한 화상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69%의 화상을 입었는데 이게 전부 다 전면에 있었습니다. 등, 엉덩이 쪽은 지금 맨살이 그대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바닥과 접촉했을 때는 접촉한 부분에서는 화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염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고 접촉한 부분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 휘발유를 뿌렸을 경우에 실제 피해자의 화상 부위와 거의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재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증거도 포착됐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현장에 있는 휘발유통을 치워달라며 증거를 없애려 했고 휘발유통 손잡이에는 피의자의 DNA만 검출된 것이었다. 결국 검사가 밝히는 사건의 진실은 이러했다. 부부가 다툼을 했고 격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아파트 지하실에 뒀던 휘발유통을 가져왔고 아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고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체가 이제 뭐 화상도 다 있고 해서 타박상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없고 초동 수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피의자 조사도 빨리빨리 이루어졌고 화재 감식이랑 화재 현장이 보존이 돼 있었으면 실제 화재 현장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서 아마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방화를 시도한 피의자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의자는 오늘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화재 사건이 그러하듯 진실을 알 수 없는 범죄는 많다. 그렇다면 거짓을 밝히는 것, 그것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 검찰이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다.